1993년 청정해역 거제도 앞바다. 갖가지 해조류들이 바다숲을 이루고 있어 물고기들의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고 물고기들의 산란한 알들로 마치 눈꽃이 핀 것 같다. 수중 생태계는 분명 살아있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의 상징인 청정해역 거제도. 7년이 지난 지금 거제도 앞바다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71년도에 청정해역으로 선정한 거제도 앞바다. (6월에서 8월은) 멸치잡이 어선들이 거제도 앞바다를 메우고 있을 시기다. 거제도 앞바다는 난류성 어족인 멸치떼의 산란장이다. 매년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앞바다에서 수확되는 멸치는 2만 톤. 전국 멸치 수확량의 60%가 이곳 거제도 앞바다에서 생산된다. 거제도에서도 웨퍼 어장은 손으로 퍼담을 정도로 멸치가 잡히는 풍성한 어장이다. 그물을 내린 지 2시간. 듬성듬성 걸려온 멸치는 형편없이 적은 양이었다. 예년 같으면 배 한 척이 3시간가량 조업만 해도 200상자는 넉넉히 잡힌다. 그런데 올해는 하루 동안 꼬박 조업을 해도 30상자를 겨우 건질까 말까 한 실정으로 예년에 비해 어획량이 7분의 1로 감소했다. 때문에 배를 띄우는 경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 대부분의 배들은 조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어부들은 하나같이 바다가 예년 같지 않다고 했다. 작년에는 요 물반 멸치반 해가지고 요 항포구에도 소쿠리가 퍼담을 정도의 그 멸치가 흔한 그런 어종이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 어종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장은 어떨까? 덕포 어장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물 속에서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다. 해파리떼였다. 해파리는 겨울철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생물이다. 그런데 더운 여름에 무더기로 걸려든 것이다. 어부들이 힘을 모아도 해파리 무게 때문에 그물을 올리기조차 힘든 정도. 해파리 속에서 골라낸 고기를 살피던 중 겨울철 어종이 발견됐다. 야, 이게 자모렉이라는 건데 이게 수온이 낮을 때에 서식하는 고기인데 이게 사실 요즘 이게 안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온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온대성 열대성 고기가 수온이 낮으니까 안 온다 이렇게 더 봐지겠지요. 7월 1일 오전 11시경 화창한 날씨인데도 특정 지점에서만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이상한 현상이 포착됐다. 그것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동해에서 주로 관찰되는 냉수대였다. 냉수대가 표면의 더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안개가 발생한 것이다.
취재진은 냉수대가 발생하지 않은 외곽 지대부터 차례로 수중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냉수대가 없는 외곽에선 예년에 비해 작은 규모지만 멸치대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냉수대가 발생한 내만 지역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멸치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해파리만 거대한 군단을 이루고 있다. 가처럼 생긴 몸통 밑에 수많은 촉수를 가진 해파리. 해파리는 수온이 찬 겨울철에 영양물질이 많이 유입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다. 냉수대가 발생한 바닷속은 우주 비행선처럼 유유히 떠다니는 해파리 군단의 동무대였다. 그렇다면 멸치와 같은 난류성 어종들이 사라진 것과 냉수대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수산진흥원 전문가와 함께 냉수대 발생 지역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해수 온도는 15.9도. 정상 지역에 비해 7도 정도나 내려간 상태다. 어류의 먹잇감인 플랑크톤도 변화가 있었다. 냉수대 지역에서 발견된 플랑크톤은 모두 5종. 정상 지역에 비해 5종이나 줄어들었다. 이것은 냉수의 강한 종만 살아남고 약한 종은 사라진 것을 뜻한다. 과연 해양 생물은 온도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일까? 난류성 어종인 쥐치를 이용해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을 실험해 보았다.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놈들이 온도를 1.5도 내리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숨을 헐떡였다. 이번에는 수온을 냉수대 수준으로 내려봤다. 1시간 후 호흡이 힘든 상태로 바뀌었다. 실험 결과 거제도 앞바다의 계절 어종을 쫓아낸 것은 냉수대라는 것이 확인됐다. 바람 방향이 남동 계절풍으로 바뀌면서 표면의 동해 연안을 따라 흐르는 표면의 더운 물을 이 바람이 외역으로 이렇게 걷어냅니다. 그러면 밑에 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물 자체가 여름에 가장 차가운 물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일부 표면에 더운 물과 섞이긴 하지만 그 순수한 냉수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연안 어업이나 양식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냉수대는 1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수심 20m 밑 지점에 있던 찬물이 여름철 바람의 영향으로 솟구쳐올라 형성되는 현상이다. 이 냉수대가 바람을 타고 50km까지 확산되어 일대의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인공위성에서 전송된 사진을 분석하면 거제도의 냉수대가 동해안의 냉수대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거제도 연안에서 발생하는 냉수대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이 냉수대가 세력이 강한 동해 냉수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거제도 해상의 냉수대는 보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인근 통영은 20도 이상으로 일정한 수온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냉수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냉수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선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할 뿐이다. 취재진은 냉수대가 휩쓸고 간 바닷속을 탐사해 보기로 했다. 카메라에 포착된 바닷속은 마치 황무지 같았다. 암초지대엔 성게와 멍게 몇 마리가 붙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해초가 조금 남아있는 곳에는 불가사리가 떼를 지어 있었다. 대부분 찬물을 좋아하는 아무르 불가사리였다. 아무르 불가사리는 번식력이 뛰어나 한 번에 10만 개의 알을 낳을 정도. 조건이 맞으면 짧은 시간에 대량 번식하는 종이다. 아무르 불가사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토속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 캄차카 반도 같은 그 북쪽 지방에 살다가 이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불가사리 중에 가장 포식성이 강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동물을 잡아먹는 불가사리 종류인데 이 종이 주로 수온 8도에서 10도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취재 중 아무르 불가사리의 포식 장면이 포착됐다. 아무르 불가사리가 노린 것은 바위 밑에 자리 잡은 홍삼. 아무르 불가사리가 홍삼에게 접근하고 있다. 다섯 개의 다리 중 두 개의 다리로 홍삼이 도망가지 못하게 완전히 포위한 채 아무르 불가사리는 서서히 홍삼을 빨아먹었다. 아무르 불가사리의 천적은 공격성이 강한 돌도. 그러나 이상 현상이 발생한 거제도 해상에는 난류성 어종 돌돔은 자취를 감추어 없었다. 천적이 없는 거제도 해상을 아무르 불가사리 떼가 독차지하고 있었다. 먹이가 부족하면 같은 종까지 먹어치울 정도로 아무르 불가사리는 포식성이 강한 바다의 해적이다. 아무르 불가사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피족의 양식장엔 절반 이상이 아무르 불가사리였다. 불가사리를 골라내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나마 건져낸 피족에도 아무르 불가사리의 공격을 받아 상처투성이다. 그러니까 피족의 반도 못 되고 불가사리 숫자가 맞는 거야. 이게 하루에 잡아먹는 양이 한 마리가 피족이라 두 발이나 세 발 잡아먹는다고.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못 한다고. 심해 살던 아무르 불가사리가 얼마 전부터는 해변까지 진출하기 시작했다. 천적이 있어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이 유지될 때 생태계는 건강하다. 특정 종이 갑작스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먹이 사슬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다.
냉수대가 사라진 거제도의 장승포 해상에서 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대형 군소가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흰무늬 모양의 군소와 온통 몸통이 검은색인 두 종의 군소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었다. 민달팽이처럼 생긴 군소는 더듬이로 냄새를 감지해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해조류를 먹는 군소의 모습이 포착됐다. 녀석들은 왕성한 식욕으로 해조숲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있었다. 수중 곳곳엔 군소가 라면 가닥처럼 생긴 알주머니를 산란하고 있었다. 이미 산란한 알주머니 옆에서 또 한 차례 짝짓기에 들어간 군소. 일반적으로 군소는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산란기가 되면 1대1 혹은 집단적으로 짝짓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해안 군소의 크기는 20cm 정도. 그런데 취재진이 발견한 군소는 대부분 30cm에 달했다. 비대해진 군소는 놀라운 식욕으로 해조숲을 먹어치웠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무로 불가사리 못지않게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이 군소라고 했다. 지금 저 거제도 연안에서 지금 특별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저 분포도가 좀 크게 지금 나타나는데 대부분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지 군소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10cm 이상 몸집이 커진 까닭은 무엇일까? 군소를 해부하자 아직 소화되지 않은 해조류들이 나왔다. 안수가 다릅니까? 생식소와 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다만 위와 식도 사이의 모래주머니에서 해조류를 잘게 찢어주는 역할을 하는 키틴질의 위석이 나왔을 뿐 전문가는 차가운 수온으로 인해 몸집이 커진 것으로 추정했다. 거제도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상 현상은 아직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이상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7) 년 전만 해도 건강한 생물들을 풍성하게 길러내던 청정해역 거제도. 그렇다면 7년 동안 거제도 앞바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청정해역으로 선정된 지난 71년 거제도의 인구는 11만 명. 그 사이 17만 명으로 늘어났다. 인구 17만의 대도시로 개발되면서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240여만 평에 달하는 갯벌이 매립됐다. 그러나 생활하수종말 처리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생활하수가 고스란히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 생활하수가 흘러든 연안지대는 썩은 물이 고여 있었다. 개나 고동 등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없었다. 바다는 지구상에서 위치가 가장 낮죠. 그래서 우리가 육상의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바다 오염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연안이 이렇게 오염되고 많은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우리 육상에 있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미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대규모 조선소가 들어선 바닷속을 들여다봤다. 바닷속엔 침몰된 폐 선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희뿌연 부유물질이 폐선박 주변을 떠다녔다. 폐선박에선 지금도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마구잡이로 버려진 오염물질이 켜켜이 쌓여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육지에 인접한 장목 지역을 조사해보았다. 홍합 양식장에서 건져 올린 그물엔 무엇인가가 뒤덮고 있었다. 해벌레였다. 해벌레는 영양염류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에서 급격하게 대량 번식하는 종이다. 해벌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홍합에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육지에서 유입되는 과다한 영양염류를 분해하는 청소부 역할도 한다. 그러나 해벌레가 대량 번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제도 앞바다의 부영양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표다. 취재진의 거제도 해상 탐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됐다.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해조숲은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단연생 해조류가 많아야 해조숲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제도 해상에는 대부분 미역 같은 1년생 해조류뿐이었다. 더구나 채 분해되지 않은 이물질과 먼지가 잎에 쌓여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물질을 훑어내자 구멍이 숭숭 뚫려 죽어가는 것이 확인됐다. 풍성한 품으로 생명들을 품어내고 기르던 거제 앞바다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의 바다가 아니었다. 다시마도 정상보다 무려 5배나 대형화되고 빨리 죽는 현상을 보였다. 미역의 생식기도 정상에 비해 2배나 컸다. 나이테를 확인했지만 분명한 1년생이다. 전문가들은 단연생 해조류가 사라지고 1년생으로 대처되면 해양 생태계는 파괴된다고 했다. 그다음 이 해조는 그 단연생인데 대부분이 그 연령이 1년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1년생 해조가 이렇게 대형화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대형화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여기에 많은 그 무기 영양염류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무기 영양염류는 주로 양식장이라든가 인근에서 들어오는 그런 하수로부터 유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지에 인접한 연안지대 전역에서 채취한 다시마 대부분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퍼져 있다. 그만큼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많다는 뜻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옆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으니까 장애를 엽체가 이렇게 일종의 기형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 부분에 접힐 정도로 더 놀라운 사실은 구멍이 뚫려 썩어가는 이 질병이 해조암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잎사귀에 부착된 유기물질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시마 잎에서는 마치 칼슘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상한 물질이 발견됐다. 오염이 심한 바다에서 발견되는 산호조류다. 산호조류는 해초의 몸을 고착시켜 살아가는 종으로 이상한 물질을 분비해 다른 생물들이 찾아드는 것을 방해한다. 때문에 산호조류가 부착된 지대는 다른 생명이 살아가기 어렵다. 산호조류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해초는 물론 안반지대도 하얗게 산호조류가 부착돼 있다. 산호조류가 부착된 지대는 생명이라고는 없는 사막과 같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적응력이 강한 아무르 불가사리뿐이다. 산호밭도 상황은 마찬가지. 동굴 천장에 의지해서 살아남은 홍산호 몇 개가 있을 뿐이다. 해초며 안반지대며 바다 생명들이 몸을 지탱할 만한 곳엔 산호조류가 부착돼 있다. 이것이 거제도 해양 생태계의 현 주소다. 거제도 해양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은 저인망을 이용한 어로 방법. 저인망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가 끄는 저인망 대신 사람이 땅에서 끄는 지인망으로 실험을 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저인망 어로의 위험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원한 어민들. 지인망 그물을 끌어올리자 치어는 물론 해초까지 무더기로 휩쓸려 왔다. 법적으로 금지된 저인망은 그물 밑에 갈쿠리를 달거나 묵직한 쇠뭉치를 달아 해저 바닥을 훑어내는 어업 방식으로 지인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바닷속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작업을 한 바닷속은 먼지와 부유물만 남아있다. 어민들은 저인망으로 한번 훑고 나면 치어는 물론 바다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해조류도 완전히 전멸한다고 했다. 작업을 한 실험 지역의 바다 흙을 살펴보았다. 실험 지역에서 나온 것은 깨진 조개 1마리와 고동 3마리뿐. 정상 지역에서는 개, 새우와 같은 저서 생물, 치어와 조개 등 수많은 살아있는 생물들이 나왔다. 저인망이라는 어로 방식으로 인해 어민들의 해양 텃밭은
돌이킬 수 없는 불모지로 바뀌고 있다. 연안 생태계의 또 다른 오염원은 가두리 양식장. 거제 앞바다의 가두리 양식장은 30곳으로 거제 앞바다의 24만 평을 차지하고 있다. 이틀 전 바닥 청소를 했다는 양식장이다. 하지만 그곳엔 폐사한 고기와 먹이 찌꺼기가 곳곳에 붙어 있다. 바닥에 이르자 물살의 흐름은 완전히 정지돼 있다. 양식장에서 나오는 부유 물질들이 쌓여 햇빛은 전혀 통과하지 못했다. 이곳에도 암으로 불가사리만 있었다. 그렇다면 가두리 양식장의 오염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가두리 양식장의 수질과 토양 상태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분석 결과 인근 지역의 수질은 민물의 2급수 수준에 해당했다. 토양은 먹이 찌꺼기와 고기 분뇨 등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아 완전히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이런 퇴적물은 거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유기물이 많이 유입되는 곳은 항상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시궁창도 그렇고 과잉 사료가 들어가는 가두리 양장도 그렇고. 생명체라곤 명주 실타래 갯지렁이 등 단 2종. 이들은 다른 생물들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대표적 오염 지표종이다. 거제도에서 오염의 영향이 덜하다는 망치지구. 바다 속이 보일 정도로 깨끗한 물. 밖에선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석회조류입니다. 붉은 게요? 네, 석회조류고 이런 것들 어린 것들은 위에 붙어 있는 것들은 석회조류일 즉 혹돌잎의 그런 유체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예. 이러한 것들이 자꾸 전 지역을 아주 넓게 피복하기 때문에 타 해조류가 제대로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안지대를 따라 망치지구 전역을 조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석회조류가 포착됐다. 희끗희끗한 부분은 석회조류가 죽거나 떨어져 나간 후 남은 잔해. 석회조류가 부착된 곳은 물론 죽거나 떨어져 나간 부위에도 해조는 자라지 못한다. 그렇다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거제도의 해금강은 어떤 상태일까? 놀랍게도 해금강의 해조숲도 석회를 뿌린 듯 하얗게 바뀌어 있다. 석회조류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해조숲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대형 해조류들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른바 갯녹음 현상이 진행 중이었다.
갯녹음이 발생하면 바다의 허파 역할을 하는 대형 해조류는 고사되고 석회조류가 안반에 붙어 결국은 그로 인해 바다는 사막화된다. 해조숲에 기대어 살아가던 고기들은 이 지역을 이미 떠나고 없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바다를 사막화시키고 있는 갯녹음에 대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바다 오염이 계속되면 사람도 살 수 없다. 거제도 해상에서 반복되는 이상 현상은 위기에 처한 바다가 인간에게 보내온 경고의 메시지다. 그것은 인간의 식량이 되는 해산물부터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멍게 양식장에서 멍게를 구경하기 힘들었다. 양식장 로프에 달려오는 건 이물질뿐이다. 멍게가 달린 로프가 올라왔다. 그러나 빼곡하게 로프를 메우고 있어야 하는데 멍게는 단 몇 마리뿐. 작업을 계속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건져 올린 멍게도 홍시처럼 녹아내려 정상적인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대적으로 많이 죽는 거는 지금 작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정도 죽습니까? 작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뭐 한 80% 배사입니다. 거제도의 멍게 양식장은 61곳. 대부분의 양식장이 비슷한 상황이다. 이 멍게가 지금 골고루 다 붙어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껍질이 물렁해지면서 다 죽고 로프에 골고루 멍게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엔 폐사한 멍게 잔해만 남아 있다. 죽고 남은 그 껍질 밑 뿌리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뭐 오염물질이라 할지 또 어떤 그런 또 급작스러운 바다의 어떤 환경 변화, 수온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그 뚜렷한 어떤 그런 요인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양축장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종 질병으로 고기들까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18년째 양축장을 운영하는 김광득 씨. 김 씨는 2년 전부터 아예 물고기의 질병을 연구해 어병 전문가가 됐다. 정상적인 넙치들은 잠이 들어 있다. 같은 시간 괴로운 듯 물살을 타고 빙빙 도는 이 녀석은 스쿠치카 기생충에 감염된 놈이다. 기생충이 살을 파먹으면 물고기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지느러미 위쪽에 보이는 붉은 살점이 스쿠치카 기생충이 파먹은 흔적이다. 몸에 흰 버짐처럼 생긴 것이 붙어있는 녀석은 림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놈. 지금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일단 감염되면 거의 모두 죽게 되고 전염성도 강하다. 예전에 안 보이던 병은 그래서 한 7, 8년 전에는 없었던 뭐 스쿠치카, 넙치의 스쿠치카 충. 그러고 한 5, 6년 전부터 보이는 림포 바이러스 정말 심각합니다. 그 기생충과 바이러스를 감염이 되면 감염된 고기는 100% 폐사하는 걸로, 폐사하고 또 수거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스쿠치카 기생충에 걸리면 외형상으론 이렇게 칼로 도려낸 듯한 상처가 생긴다. 정상적인 간은 투명한 미색을 띠지만
감염된 고기에 가는 붉은색을 띈다. 양식장에서 발견된 이런 질병이 이제는 인근 바다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바다의 오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왜 발생했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만 일단 바이러스 감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일단은 한번 감염이 되면은 해양에 전염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일단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죠. 뭐 확실한 증거가 없다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에서의 바이러스성 질병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거제도 앞바다. 그러나 7년 전과는 달리 거제 앞바다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청정해역 거제도는 옛 이야기로만 남게 될지 모른다. 이맘때면 멸치떼와 돌돔 등 다양한 어종이 찾아들었던 바다. 청정해역 거제도 앞바다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취재진이 건강한 해조숲을 발견한 것은 1개월간에 걸친 취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거제도 연안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무인도 안경섬 부근. 그 바다 속에는 물고기의 알들이 눈꽃처럼 피어있고 생태계는 살아있었다. 산호를 비롯한 갖가지 해조류가 풍성한 숲을 이루어 다양한 생명들에게 넉넉한 안식처와 산란장을 제공하고 있었다. 거제도 앞바다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다. 잃어버린 청정해역 거제도 앞바다. 지금 바다의 반란은 시작되고